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12월 31일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제가 11월 달 그러니까 지난 11월 달에 구제한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듯이 11월 7일 날 재결된 겁니다. 11월 7일. 그러니까 금년지 최근이죠. 최근에 일단은 행정심판을 해서 일단 인용된 사건입니다. 근데 자그만치 이행 강제금이 6,819만 2천 원짜리입니다. 자, 그러면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금을 6,819만 2천 원을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모 구청에서. 자,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거는 정말 오래된 그러니까 에, 이게 지금 어, 50여 년 전에 50여 년, 56년이 건축한 지 56년이 지난 것을 갖고 어, 적발 시점 그러니까 이 56년 그러니까 이그 행위 일시와 적발 시점이 파년이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56년 전에 했던 그 위반 건축물이 있었는데 행위 일시는 2021년이었어요. 작년으로 기준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구조지수와 또 단가율 산정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때는요, 산출 기초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자리에 앉아서 아무 자료 없이 어떤 분들은 이제 전화가 와서 이렇습니다. 여기 부산인데요. 여기 지금 내가 이렇게 입업이 됐는데 지금 구청에서 시정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행 강제금이 산출되려면은 자 여러 가지 여섯 가지 그 조건이 경우의 수에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경우에 따라서 왜냐하면 언제 신축했느냐 또 위치가 어디냐 그 위치가 예를 들어서 뭐 그 부산인데 여기 서울이냐 아니면은 서울과 아, 강남과 부산과는 또 그 지가 그러니까 토지가가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리고 건축도 또 철근 콘크리트를 졌느냐 벽돌을 사용을 했느냐에 따라도 달라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 이행 강제금을 산출을 하려면은 아까 그 여러 가지 자료가 다 있어야 됩니다.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그래서 이제 준공 서류가 있어요. 준공 서류 등등 적발 시기, 발생 연도 이런 것 쭉 해서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지 않고는 바로 우리가 어, 계산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청 같은 경우는 담당이 이제 바뀐 지 얼마 안 됐으면 그 자료를 산출을 잘 못해서 틀리게 하는 그런 구청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어떤 누구도 대답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담당 부청에 예, 담당 구나 이제 시청이나 구청 뭐 군청 이제 그런 곳에 담당 과의 담당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 상식적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에서는 결정적인 게 왜 이제 그 부가점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느냐면 이게 건축한 지가 56년이 됐어요. 56년이 됐는데 56년 전에 56년을 그 기분 이제 그 기초로 하려면은 기준으로 하려면 56년 전에 적발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2021년도에 적발이 됐어요. 2021년도에 적발이 되니까 이 신축한 지가 언젠지도 몰라요. 그 56년 전에 됐는데
2021년 적발했어요. 벌써 거기서 딱 보니까 이미 제가 이 사건을 처음에 받았을 때 거기에서 보고 자신을 얻었어요. 이거 계산을 잘못했다. 부정 담당이 이 담당 이행 강제금 부가처분 담당이 산출을 잘못했다라고 직감적으로 느끼고 좋다 해봅시다 한 거예요 이 사건이. 자 그리고 56년 전에 지었다면은 보통 잘 해봐야 세멘블록 뭐 이런 걸로 했겠죠. 지금데 근데 어떻게 했냐면요. 이 2021년도에 적발한 걸로 해서 철근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그 구조를 기준으로 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한 거예요. 산출한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누가 봐도 쉽게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뭐 아무리 지어줘도 모르죠.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개략적으로만 설명한 거예요. 왜냐면 내용은 이건 지금 제가 간략한 요약해서 제가 그 하단에 더보기다 붙여 놓을 거예요. 붙여 놓는데 이 사건은 참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재미난 사건이었어요. 왜냐면 첫 번에 딱 보니까 냄새가 탁 나는 거예요. 예. 아니 건축한 지가 56년 전이었는데 2021년도에 적발을 했다? 이건 벌써 그거 하나 가지고 내용상에서 벌써 이제 하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또 다른 거 더 덧어보지 않아도 더 더듬어 보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 56년 전에 철근 콘크리트로 졌다? 누가 이런 건물 조그마한 것을 철근 콘크리트로 집니까 그때? 그때는 큰 건물이나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하고 일반 작은 건물은 보통 뭐 이제 벽돌, 세멘 벽돌로 지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했겠죠. 어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벌써 두 가지에서 딱 차이가 났고요. 그리고 이 환산도 그래요. 이 이행 강제금을 환산을 해보니까 이보다 훨씬 적어요. 원칙대로 해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분의 손을 들어줬어요. 왜냐하면 이 담당 구청에서는 벌써 건축 연도를 적발 연도로 봤다. 그러니까 내용 중에 큰 하자죠. 하자가 엄청 큰 하자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되풀이되고 있지만 56년 전에 지은 거를 금년 작년에 지은 걸로 했고 또 구조도 철근 콘크리트로 졌다고 했고 이 사람은 가만히 이제 책상에 앉아서 그냥 눈 감고 머리로 돌리는 거예요, 그가. 그런데 이 경험이 많은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어디 저 부산 어디 모 구청에 다른 지금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그 담당 친구가 그건 물론 이행 강제금이 아니고요. 다른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 그러니까 이제 음식점 영업점 그 이제 이행 그 두 달간 영업 정지가 돼서 제가 지금 현재 행정심판 진행 중에 있는데 답변서가 왔는데요. 어떻게 할 줄 아세요? 이거 잘 모르니까 그냥 자기의 상식대로 생각한 대로 공부를 좀 해서 일단은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상대방하고 이제 정당한 걸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뭐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자기 생각대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이겼다 생각하고요. 아직은 결정은 안 났어요. 그거는. 그런데 이제 이미 60일을 30일로 현재는 이미 삭감된 상태고 이제 30일을 갖고 저는 지금 일주일 원래는 이거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기망행위이기 때문에 기망을 했기 때문에 무효다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이 다른 데로 흘러가는데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행 강제금이 이게 부과가 되면 무조건 담당이니까 잘 했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행정이나 아니면 그 이제 구청이나 군청 이런 데 보면은요 직원들이 한 자리에 오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몇 년 있다가 또 발령 다른 부서로 가기도 하고, 물론 기술직들은 좀 오래 있는 편이죠. 그런데 일반직들은 그래요. 그런데 이 이인 강제금을 부과할 때도 이 사람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사람이 와서 산출 기초도 못 해가지고 그 민원인이 물어보면 지금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받아 넘겨요. 탁탁탁 해서 해주면 되는데 그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벌써 산출 기초 산출하는데 산출 근거 산출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오래된 사람도 이제 물론 그런 착오는 없죠. 자, 어쨌든 간에 어, 이 여기서는 지금 아까 잠시 그 내용이 다른 데로 흘렀지만 어쨌든 이 여기 내용에서는 담당 직원이 좀 생각이 좀 부족하고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이제 자기가 부가권자니까 약간 오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빌미를 주는 거죠. 빌미를. 다 이 세상에 담당 빼놓고 다 바보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내가 그 힌트를 얻어서 자신 있게 이제 밀어붙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니까 많아요. 뭐 그래서 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많이도 보지 않고 물론 이제 샅샅이 다 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행정심판위에서 인용 재개를 하려면은 이제 이 재결 내용이 외부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만인이 다 보거든요. 만인이 다 볼 수 있는 그렇게 재결서를 일단 오픈을 하고 그 찾아 들어간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놓기 때문에 재결서를 이렇게 간단하게 어물버물하지 않아요. 이제 첫째는 뭐 아까 뭐 적발 연도, 건축 연도가 다르다, 뭐 적발 연도가 다르다, 뭐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 경우의 수를 다 따져 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전부 다 해서 인용 재결서를 일단 외부로 이제 남들이 제3자가 볼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이 산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거죠. 그리고 관련 법에 따라서 관련 법규에 따라서 한치 하자 없이 정확히 적용을 해야 되고요.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판례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지방 법원에서 유사한 사례가 일단 판결로 일단 승소 판결이 난 거 있다든지 아니면 그 이제 판례라고 그러죠. 아니면 대법원 판례, 대법원에서 했던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제일 좋죠.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는 한번 다른 판례가 나와서 뒤집기 전에는 그거는 10년이든 20년이든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유사한 내용이 나와서 그러니까 10년 전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 유사한 판례가 나왔는데 지금 뭐 10년 전에 대법관하고 지금하고 대법관들은 다 바뀌었으니까 그분들이 보는 견해 그리고 또 관련 법규가 개정되거나 뭐 이런 등등의 경우의 수가 있어서 이거 확실하게 일단은 대법원 판사들이 이제 그 판결할 때는 옛날 사람이 해놓은 것을 보지만 확실히 다르면은 이제 다시 판결을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러면 최근 판결을 보고 해야 돼요. 지나간 판결은 이미 구법이 돼가지고 구 판결이 돼서 새로운 판결에 일단은 기준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건 이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판결이 대법원의 판결이 판례가 다른 판결이 나오면 그 지난번 판례는 스스로 없어집니다. 물론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판례를 보는 겁니다. 최근 판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지나간 판례는 이게 여기서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활용해봐야 또 인용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행 건축 위반, 그러니까 건축법 위반에서 이행 강제금 제가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는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먼저 묻자마자 전화 오자마자 제가 지금 한
대충 뭐 예를 들어서 한 10평 정도 2억 건축물이 있는데요. 그거 이행 강제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건 경우의 수가 있고 다 그 기초 자료가 있어야만이 환산이 가능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해하시고 꼭 알아야 될 것 같으면 일단 담당 어, 그 구청의 담당한테 찾아가면 그분들은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환산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거니까 자기 구에 있는 것을 자기가 갖고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일단은요.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되면 그냥 두들겨 맞고 이분들은 지금 보세요. 6,800이에요. 6,800. 6,800을 두들겨 맞으면 이거 뭐 적은 돈입니까? 서민들은 이건 이제 황당한 일이죠. 자, 근데 이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큰 회사도 아니에요. 보니까 자, 뭐 50년 전에 그렇죠? 그 건물이었으니까 뭐 개인 주택이죠. 개인 작은 그죠? 그런데 6,800만 원이 이행금이 나와요? 집 팔아도 모자라겠어요. 이제 물론 그 이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의욕적으로 해서 일단 이번 건축물이지만 이행 강제금이 잘못됐다. 그래서 취소가 이제 구제는 됐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한번 구제가 되면 영원히 구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이행 강제금은 일단은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거든요. 2회까지 할 수 있어요. 2회까지. 그런데 전국에 있는 단체장들이 부과를 할 때 1년에 1회로 하고 있습니다. 2회까지 할 수 있지만 1회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될 때 1회까지만 하는데 문제는 이거 한 번 내가 이용했다고 해서 금년에 나온 6,800만 원은 이제 무효가 되지만 그럼 이분들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다음 연도에는 뭐요? 정당하게 하겠죠. 자,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관청에서 주민에게 어떤 불리한 처분을 하려면은 꼭 필요한 게 두 가지 절차를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적법해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실체법에 따라서 적법해야 됩니다. 자, 절차법은 무슨 얘기냐면 부과를 이제 하기 전에 시정명령을 하고 독촉을 하고 사전 예고를 하고 부과 예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절차상 법대로 절차를 다 밟아야 돼요. 그걸 하나만 빼먹으면 절차상 하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내용상 하자는 뭡니까? 내용상 하자는 지금 나온 게 내용상 하자예요. 왜냐면 이게 56년 전에 건축했는데 2021년도에 건축한 걸로 잘못 판단한 거예요. 이건 내용상 하자죠, 내용상. 그래서 모든 불이익 처분은 절차법상 적법해야 되고 또 실체법상 적법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용상 적법해야 되고 형식상 적법해야 된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켜지지 않으면은 무조건 부과 관청에 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실체법상 내용상 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한번 이겼으니까 나는 이제 이행 강제기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1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그 담당이 이제 그 산출 기초를 확실히 알아서 정당하게 부과해버리면 그거는 꼼짝없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1년밖에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되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죠. 매년 나와야 되고 또 이행 강제금 부과되면 또 한 가지 더 이제 속상한 것은 일단 이행 강제금이 나오기 전에 이제 2억 건축물로 확정이 되면 우선 건축물 관리대장, 가옥대장이 옛날에 가옥대장 1페이지 우측 상단에
이거 입업건축물이라고 넉자가 빨간 것이 딱 찍힙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은행에서는 융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다가구를 갖고 있는 경우라면 내가 지금 4층짜리인데 집이 뭐 3개씩 해서 그러면 4, 30, 12개잖아요. 12개. 12사람이 내가 한 집 산다 생각하고 11사람이 일단 세입자예요. 전세가 됐든 뭐 월세가 됐든 세입자예요. 세입자가 보통 보면은요. 옛날에는 자기가 돈이 벌써 월세 전세는 좀 낮지만 월세 살고 이런 사람들은 보통 보면요. 자기가 보증금이 모자라서 거기 이제 들어올 집에서 그거를 자기가 계약을 해놓고 그거 갖고 은행 가서 일단은 융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입업건축물하고 딱 지켜놓으면 융자가 안 되는 거예요. 융자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주인한테 기간이 되면 이거 당신이 나와 계약 입업건축물을 갖고 나한테 세를 줬으니까 지금 당장 돈을 내놔라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면 주인이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돈이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썽이 생기는 거 거기서 계속. 그래서 그 이행 강제금이 한번 이렇게 딱 적발이 되면 이번에 이분도 그래요. 6,800만 이번에 내기는 이제 해결은 됐지만 다음에는 다음 연도에 부가 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그 적법하게 그 현재 있는 건물 그러니까 뭐 56년 전에 지었던 건물을 하더라도 뭐 다시 개축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이제 적법하게 건축물을 다시 개조를 해 놓아야 이행 강제금에서 면제를 받는 것이지 한번 이번에 행정심판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 다음에 매년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그 오해 없기 바래요. 지금 오해를 그런 걸 잘 모르고 한번 이겼으니까 이제 해방된 줄 알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아셨고 제가 지금 도서 없이 장황하게 지금 이행 강제금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금 부과 6,800만 원을 11월 7일 날 행정 심판을 해서 이겼다, 이용했다, 이용받았다라는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은 혹시라도 이행 강제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면은 저에게 지금 아래 전화번호 좀 변기해놨어요. 전화번호로 여러분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분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고 그리고 이행 강제금을 또 여러분이 잘못 안 했을 때 예를 들어 내가 집을 새로 구입해 오는데 이행 그 입업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5평이 있다, 8평이 있다. 이게 있는데 매도자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없는 것으로 왜냐하면 아직 발각이 안 됐으니까 입업 건축물 아직 찍히지 않았으니까 공부상에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 안 하고 슬그머니 넘어가서 그런 집을 산 사람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또 공인중개사가 그거를 확실히 짚어서 매도자에게 혹시 무슨 하자가 있느냐라고 딱 물을 권리가 있어요. 그럼 매도자는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냥 넘어갔다 하면 나중에 이제 내용 증명을 띄워서 이제 내가 당신 때문에 손해를 봤다. 이렇게 이제 공인중개사와 매도자 두 사람을 걸어서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서 손실된 부분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또 민사소송을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얼마든지 자 구제 방법은 있다. 그 대신 이 부가가 잘못됐을 때 얘기지. 아까 그거 뭐 매도자나 공인중개사는 부가하고는 이행강제금과는 또 관계가 없죠. 잘 되고 잘못되고 문제가 아니고 계약상 문제가 생겼으면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리버 건축물 때문에 잘 모르고 사가지고 리버 건축물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도가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에는 정말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잘 실현돼서 여러분의 건강하고 항상 기분 좋은 그리고 생활에 가정에 늘 행복이 넘치고 항상 활력이 넘치는 귀한 가정에서 잘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방송을 마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새해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